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 오후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29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내부 조사 결과와도 거의 비슷한 그런 근사치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양당 대선 후보들이 대략 보고 있는 판세와 거의 비슷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판세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설 이후의 전망, 또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강화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평화전망대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 ARS 조사입니다. 윤석열 43.5, 이재명 38.1, 두 후보의 격차는 5.4%포인트입니다. 윤석열은 2.5%포인트 올랐고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은 지난주에 비해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관심이 많은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내려서 7.8%였습니다. 심상정은 2.8, 김동연은 1.8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앞섰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세대별로도 40대와 50대 이재명이 앞서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는 조금 주춤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 내지는 하락세다.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는 뚜렷하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7%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면 대선 판세가 다시 이강 구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 54.4, 여당 후보로 정권 연장을 원한다 38.2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73.7, 안철수 후보가 16.8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 6%에서 7%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세대별로도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지역별로도 경기, 인천은 박빙의 승부지만 이재명이 조금 앞서고 있고, 전남북, 광주,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난 한 달간 보여왔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자릿수로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로 옮겨졌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이 이제는 윤석열 후보로 모두 다시 돌아왔다,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첫째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 이 판세로 본다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은 15% 이상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올 때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게 된다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 이게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안철수 후보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후보도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지지율을 보고 많은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우 계속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2월 14일부터 이제 법정 선거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그 전에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강화 평화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양자토론, 맞짱토론을 왜 무산시켰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지난해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허세라고 봤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하더라도
지금 대장동 이야기입니다. 주로. 그랬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답하기가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토론을 하자길래 받아들였더니 대장동 주제로 10분을 넘기지 말자, 자료를 들고 오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얼토당토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양자 토론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언론사, 방송 3사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언론사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의미 아니냐. 제3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언론사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양자 토론 언제든지 열려있다. 양자 토론 언제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내일 이재명 후보는 그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해서 뭐 정책 토론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CBS에서 뭐 방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자 토론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양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와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토론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토론회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공무원에게 그런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얘기죠. 검찰에서 지난 2년 동안 샅샅이 무한 검증을 해왔다. 마찬가지로 그런 검증을 스스로 받겠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 공무원에게 그런 사적인 지시,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수사를 받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지금 김혜경 씨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공무원,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 비서처럼 쓴 것, 현행법에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윤석열 후보가 따끔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오는 3일 사자토론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토론회에 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자토론회는 아시다시피 질문이나 시간을 4명 후보 공정하게, 이 형식적 공정이죠. 모두 이렇게 4분의 1씩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충분한 질문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도 잘 짜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뭐 전략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전략을 좀 잘 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위 후보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1위 후보에 대해서 뭐 무제한 공격을 한다든지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재명에 대한 비리 부분을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따끔하게 꼬집게 되겠지만 유권자들 앞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비리, 자질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이즘 대선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존재감을 밝히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서서 공격하는 것, 이건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날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